어떻게 한 기업이 360억 달러의 가치에서 한 달러 이하로 추락할 수 있을까요? 숫자 오류가 아닙니다. 바로 MSP 리커버리, 종목 코드 MSPR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법률, 데이터,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았던 이 회사는 지금 거품이 꺼진 투기적 서사의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MSP 리커버리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혁신과 신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뒤집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는 최신 기술적 지표와 내러티브 변화를 모두 반영한 현 시점 맞춤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눌러주시면 끊김없이 전체 이야기를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마이애미의 변호사 존 루이스가 MSP 리커버리를 설립하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헬스케어 청구 회사가 단순히 보험 청구를 처리하고 잘해야 소규모 오류를 찾아내는 것과 달리 MSP 리커버리는 미국 의료비 지불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매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 보험사로 수조 달러가 흘러가는데 그중 일부는 중복 청구, 오분류 혹은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남습니다. 통상 이런 과지급은 느리고 복잡한 행정 점검이나 지불자와 제공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MSP 리커버리는 그 절차를 데이터 분석과 법률 집행으로 산업화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청구권 양도를 확보해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었고 의료채권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루이스는 라이프 월렛이라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환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토큰화하며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해 잘못된 청구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구조입니다. 즉, 잘못된 지불을 법정 소송으로 수익화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회사는 법률, 데이터, 금융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고 투자자들은 판결을 수익으로 바꾸는 회사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MSP 리커버리는 스펙인 라이온하트 애퀴지션 2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스펙은 자금을 먼저 모은 뒤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함으로써 전통적인 상장 절차 없이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시 스펙 붐 속에서 이 합병은 이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합병이 완료될 때 기업 가치는 약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법률 핀테크의 탄생이라며 열광했습니다. 2023년 1월 회사는 이름을 라이프 월렛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통상 상장 초기 기업들은 본업을 다지고 이익 구조를 안정화한 뒤에 신기술을 확장하지만 MSP 리커버리는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핵심 비즈니스가 아직 실질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손실은 3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익보다 적자가 훨씬 컸던 겁니다. 2025년 초 주가는 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나스닥 상장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나 신사업 계약으로 주가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MSP 리커버리는 2025년 8월 28일 1대7 주식 병합을 발표했고 9월 2일 발효했습니다. 병합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상장 기준을 맞추지만 근본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는 대개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장은 생존을 위한 기술적 처치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5일 예상 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MSP 리커버리의 메디케어 청구권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보통 제3자가 의료기관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자격세 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MSP 리커버리의 청구권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이론상 자산을 실질적 회수 가능한 권리로 바꾼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승리가 곧 재무 회복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5년 4월 10일
회사는 12억 달러 규모의 보증부채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부채는 자산 매각, 차환, 증자 등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MSP 리커버리는 미회수 청구권을 담보처럼 활용하려는 비정상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드문 시도로 법적 권리를 금융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두 번째 조건 합의서를 발표해 운영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회사는 절박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주가는 약 0.68달러, 하루 만에 17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00만 달러, 연간 순손실은 약 5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 거래량은 무려 1억 1,500만 주에 달했죠. 기술적 지표 역시 불안했습니다. RSI 대강도 지수는 35 수준, 과매도에 근접했지만 반등 신호는 아직 미약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 1.5달러과 200일 이동평균선 8.6달러 모두 아래에 머물러 있고 볼린저 밴드는 극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는 피로와 불안정을 의미하지만 MSPR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낙관론과 재무적 불안이 충돌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회성은 왜 중요한 걸까요? 일반적인 헬스케어 데이터 회사는 소프트웨어 판매나 서비스 계약으로 꾸준한 매출을 쌓습니다. 하지만 MSP 리커버리는 판결 결과에 매출이 달려 있습니다. 즉, 법원이 곧 시장인 셈입니다. 메릴랜드 판결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회사의 존재 이유를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의 판례 변경이 모든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생존은 극단적인 법적 이진 구조에 의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0.64달러에서 0.7달러 구간의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동반된 반등이 나타나면 단기 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0.55달러 이하로 이탈하면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25년 11월 14일 예정된 실적 발표가 핵심입니다. 부채 축소나 유동성 확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1.2억 달러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0.4형 달러대로 재추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은 청구권을 실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성공한다면 3달러대 회복도 가능하지만 실패한다면 추가 희석이나 병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MSP 리커버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가 아니라 법과 금융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회사는 합법성을 얻었지만 현금 흐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정당성과 유동성의 간극이 이 종목의 리스크이자 매력입니다. 그것이 이 기업을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사례로 남게 합니다. 영상 후반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외부 공유로 함께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